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물리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거 봤어요? 화요일에 제가 여러분들 문자를 단체로 다 보냈거든요. 그거는 봤어요. 문자가 온 거를 본 거고, 네, 그 안에를 클릭해 보진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거 이제 그 클릭해 보시면 제 유튜브랑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네, 과원쌤 유튜브 이러면서 다 이렇게 나 유튜브 이름을 까먹었다. 내 유튜브 이름이 뭐더라? 과원답게. 과학답게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썼어요. 네네네. 네, 저는 과학 강의를 과학답게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네, 링크를 딱 들어가시면 제 유튜브가 딱 뜨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누르지 마세요. 괜히 귀찮게 왜 눌러? 누르지 마세요. 진짜로. 네,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네, 안 누르셔도 돼요. 그게 제 유튜브는요. 그 안에 자료가 지금 100편 이상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아마 뜨는 거는 몇 개 안 될 거예요. 네. 그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영상들이 비공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링크가 있어야지만 링크를 지워버리면 안 돼요. 네. 링크가 있어야지만 그 링크를 눌러서 타고 들어오면 딱 그것만 보여요. 다른 영상은 또 못 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영상이 뭐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야? 링크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공개 처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공개 처리해 놓은 영상들이 3년쯤 전에 찍어 놓은 영상일 텐데, 3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네, 지금 여기를 공부를 하면서 물리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네, 이게 너무 어렵나 봐. 그리고 또 자꾸 까먹나 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선생님, 지난번 혹시 영상 자료 남아 있나요? 그 알아서 링크 보내줄게. 그랬더니 또 좀 이따 와가지고 그거 못 찾겠어요. 네, 워낙 또 까먹었어요. 뭐, 네, 지웠어요. 뭐 이러면서 네, 또 보내주고 하라고 해서 야, 그럴 바에는 내가 다 공개해줄게. 그래가지고 물리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공개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물리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공개 처리를 한 거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반복해서 네, 여러분 영상을 돌려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좀 보시고 미리 보고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혹시 네,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까먹었다 뭐 이러면 또 다시 반복해서 복습할 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 학생들은 다 왔니? 김서현, 김우중, 임수어, 정다민, 정하연, 천서하, 최유나. 다 왔네? 이건 뭐야? ing는? 오는 중? 그런 뜻인가? 뭐 하는 중? 공부 중? 스터디. 야, 스터디는 ing를 어떻게 쓰지? y를 빼고 쓰나? 뭐라고? 그냥 스터디는 스터디로 쓰는 거야? 뒤에다가 ing 붙이면 돼. 그럼 스터다잉 되는 거야? 발음 어떻게 해? 스터딩이야, 스터다잉이야? 스터딩이야? 딩딩딩. 자, 페이지는 그대로 12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중간에 잠깐 건너뛰었어요. 네. 자, 지난주 복습. 네. 지난주에 뭐 얘기했었냐면 이제 뉴턴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 일단 V 속력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속력이라는 게 뭐야? 시간. 시간 타임 시간분의 뭐라고? 이동 거리. 근데 이동 거리라는 말 자체가 움직이면 무조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움직이나 뒤로 움직이나 무조건 내 이동을 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이동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속력이란 말 자체는 무조건 크기만 존재하고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속력에는 크기만 있다. 뭐만 있다? 크기만. 방향을 따지지 않는 게 속력인데요. 그거에 비하여 속도라는 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타임, 시간분의 델타 S로 계산을 해요. 델타 S라는 말이 뭐 위치의 변화량이란 뜻인데 줄여가지고 별걸 다 줄이죠. 변위. 네. 변위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위치의 변화량.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이 체계든지 뉴턴이 맞는 거지. 수직선의 체계를 봤을 때. 자, 0이 있어. 그러면 0에서부터 예를 들어 3까지 갔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지. 그럼 얘는 위치 변화가 얼마야?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지? 근데 또 뭐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뭐 2에서 0으로 갔다. 2에서 0으로 갔어. 그러면 이때는 위치의 변화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때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동거리랑 다르게 위치의 변화랑 뭐가 존재하냐면 마이너스 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란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플러스 방향의 반대 방향의 뜻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통합과학과 물리학 1까지는 직선만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상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평면좌표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평면좌표를 하려면 평면좌표 x랑 y를 다 할 수는 있겠다 니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어차피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평면좌표 계산할 수 있고요. 대신 루트 값을 좀 써야 되는 거고요. 네, 뭐 못하는 건 아닐 텐데, 네, 그래서 물리학 2의 평면좌표가 나와요. 그래서 물리학 2 이제 심화 과정이죠. 네, 물리 심화 과정에서는 평면좌표를 사용할 겁니다. 네. 대학에서 뭘 사용할까요? 네, 3차원을 따집니다. 그래서 x랑 y랑 z까지 네, 계산을 해가지고 세 개를 다시 네, 합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럼 이제 대학원에서는요? 4차원은 없어요. 4차원은 우리가 멍청해서 없어요. 네. 우리가 뭐까지만 인식해요? 3차원까지만 인식하죠. 네, 4차원은 인식 못해서. 근데 따지긴 합니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네. 어차피 뭐 차원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어쨌든 다시 통합과학하고 물리학 1에서는 1차원만 쓸 거예요. 3차원도 아니야. 몇 차원만 쓴다고? 1차원. 1차원이 뭐야? 선이야, 선. 점은 0차원. 점이 0차원이고 1차원이 선, 2차원이 면, 3차원이 부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차원만 따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직선상에서만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속도에는 뭐와 뭐가 동시에 존재하냐면 방향과 동시에 크기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원 상에서는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그럼 이 마이너스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플러스의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란 건 뭐를 의미한다?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마이너스가 딱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뭘 붙여요? 뭐 어떤 의미야? 반대 방향이고 반대로 반대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뭘 갖다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꼭 갖다 붙이셔야 돼요. 다음. 그리고 나서 가속도라는 게 있었는데 A 가속도.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시간분의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게 가속도다. 그래서 가속도는요, 변화량의 다시 변화량을 보는 게 가속도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단위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요거는 세크. 그러므로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쓰죠?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속도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이 둘 다 존재합니다. 즉 가속도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속도를 더 느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즉 변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증가의 변화량과 감소의 변화량이 있는 거야.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공식을 제가 다 적어드렸죠. 오늘 공식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복습이니까. 네. 외울까? 뭐 들을까? 내가 두 가지로 적어줬지.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하나 적어드렸을 거고요. 네. 일단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원래는 2학년 과정이에요. 2학년 과정인데 아마 적어는 드렸을 겁니다. V는 어떻게 쓴다고? VO 0초일 때 속도에다가 플러스 AT로 계산을 해준다. 그다음 S는 원래는 이제 적분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긴 하는데 S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VO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 시간 없는 식이 있었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으로 얘기를 하더라. 네, 이게 이제 원래는 2학년 과정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원래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냥 가만히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0초일 때 속도가 얼마여야 된다? 정지 상태 0이어야 된다. 그 다음 가속도는 얼마여야 된다?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전부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G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G 값을 9.8을 줄 수도 있고요. 뭐를 주기도 합니까? 가끔은 10을 주기도 해요. 네, 10을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게 어차피 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9.8도 평균값이고요. 10도 평균값이에요. 10은 근사값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냥 G로 씁니다. G. 네. 그리고 요걸 이제 대입해가지고 풀어버리면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을 자유낙하 운동으로 바꿔버리면 V는 뭐가 되냐면 V0 대신에 0 놓고 A 대신에 G를 넣으니까 V는 GT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S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계산. 마지막 이 GS는 뭐라고 얘기한다? V 제곱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요거는 문과 또는 1학년만 공부하고 2, 3학년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었고요. 네. 야 그러면 9초일 때 또 얼마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떨어진 지 9초가 지났다. V9 어떻게 계산하면 돼? 또 네. 9.8로 써놨으니까 9.8 곱하기 몇 초만 넣어주면 돼? 9초만 해주면 나오겠네요. 네, 그럼 얼마야? 9981에다가 8972 88.2 미터 퍼 세컨? 이러면 되나? 네. 맞냐? 72 네, 9982 맞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네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건가? 더 뭐 나갔나? 안 나갔나? 자, 오늘 교재를 볼게요. 네. 교재로는 120페이지. 자, 120페이지 보면 네, 이건 뭐지? 여러분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상호작용하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썼는데 이 말이 원래는 만유인력이에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뭐한다? 끌어당긴다. 그래서 만유인력과 중력은 같은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행성에서의 중력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중력과 뭐는 같은 힘이야? 만유력이 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표현을 써. 네, 만유력의 정의도 그거고요. 중력의 정의도 이거예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뭐라고 쓰냐면 두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두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걸 제가 공식으로 적어 드렸습니다. 기억나나 몰라. 옛날에 우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F 만유력은 분수인데 R 제곱분의 G M1 M2 이렇게 적어줬죠. 네. 아 물론 여러분들 교과 과정은 아니어서 네, 까먹어도 되는데 네, 괜찮아요. 네. 일단 G가 뭐였죠? G는 만유력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라는 말이 뭐야? 뭔가의 배율 그런 뜻이야. 배율. 우리 지난 시간에 왜 그거 했었잖아. 야 1m/s가 몇 km/h니 km/h로 환산하면 이거 얼마라고 그래? 오, 봤나?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반납할 줄이야. 네. 3,600초 동안에 3,600m를 가는 거잖아. 이게 3,600초 동안에 3,600m를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3.6km/h가 된다고. 그러니까 1m/s가 얼마야? 3.6km/h야. 이게 뭐야? 배율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2m/s면 그러면 얼마라고 얘기를 해? 7.2km/h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단위가 다를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뭐를 곱해줘야 된다. 배율을 곱해줘야 된다고. 아 좋아. 야 10m/s면 그럼 몇 km/h라고 얘기하는 거야? 36km/h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지금 다 뭘 곱한 거야? 3.6을 곱한 거지. 이 3.6이 즉 m/s를 km/h로 바꾸는 데 있어서 곱해줘야 되는 상수야. 상수라는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유력에도 여기 뒤에랑 요거는 폴스 힘이니까 여기는 뉴턴이란 단위로 나올 거고 여기는 심지어 여기는 미터의 제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의 제곱으로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변화를 시키기 위한 상수라는 얘기인데 이 상수가 좀 작습니다. 많이 작아. 이 상수가 약 얼마 정도 되냐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에요. 음해지수 아시죠?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적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요 정도 값이라는 거거든요. 그 만유력 상수가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웬만한 킬로그램 가지고는 이 만유력을 느끼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어렵다라는 얘기야. 야, 우리 한번 만유력 느껴보자. 그래서 야, 서하나 좀 안 될 것 같아. 좀 많이 먹으면 되겠지? 서야 몸무게를 100kg까지 찌워줘. 나도 100kg까지 찌워줄게. 그럼 1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만 10의 4제곱이지. 근데 만유력 상수를 곱하는 순간 후두둑 소수점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웬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서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랐던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굳이 질량 작은 애들끼리 곱할 필요 있어? 여러분 둘 다 질량 클 필요 없어요. 뭐만 하나만 크면 되잖아.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까? 이걸 다시 쓰면 그러니까 이거 일단 정리를 하면 스몰 m하고 라지 m은 뭐야? 각 물체들의 질량이고 r은 뭐냐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떨어진 거리.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 스몰 m을 앞으로 빼가지고 r제곱분의 gm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리고 만유력을 다시 쓰면 F 만유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랑 똑같다고?
중력하고 같은 말이야. 여러분 책엔 지금 뭐라고 써 있어? 만유력이란 말 대신에 중력이란 말로 써 있는 거야. 네, 중력과 만유력은 같은 말입니다. 아니 공식 똑같잖아요 지금. 차이가 뭐 차이밖에 없어. 스몰m을 여기다 집어넣었냐 앞으로 빼놨냐 이 차이잖아. 네. 이때 요거를 갖다 계산합니다. 이걸 계산할 때 요 라지 m 자리에다가 지구 질량을 집어넣을 거야. 한 10의 24제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 R 자리에는 뭘 넣을 거냐면 지구 반지름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 뒤에 R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 요거 한 개 얘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9.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지구가 1kg의 물체를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냐면 9.8N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2kg은 얼마로 잡아당겨요? 19.6N으로 잡아당겨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중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네, 이거를 한국말로 써준 거지. 자, 만유력 공식은 뭐?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만유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둘 사이 거리가 뭐 할수록? 둘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가까울수록이야.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한 건데 근데 왜 지구 질량이랑 지구 반지름 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떨어진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죠? 근데 떨어진 거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두 물체가 있잖아. 여기 스몰 m이 있고 라지 m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계산을 하냐면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로 R을 계산합니다. 표면에서 표면까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로 계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갖다가 꼭 얘가 내가 두 점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얘한테 무게중심을 정확히 맞추면 한 점으로도 얘를 들 수가 있어요. 잠깐 미안해. 야 저기 미안한데 나 욕하는 거 아니다. 잠깐 손가락 보지 말아줘. 이렇게 되죠? 뭐 이제 단지 욕을 가지고 아이새끼들 손가락 욕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한 점에다가 내가 지금 집었다는 거야. 그 책을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맞춰주면 무게 중심에다가 맞춰주면 이렇게 한 점상에서 들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 물체에 보통 이제 뭐 무게 중심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어떤 물체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한 곳에서 실을 달아. 그래가지고 선을 하나 쫙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실이 이렇게 쭉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선을 한번 그리고 그다음 다른 쪽에서도 한번 잡아가지고 또 실을 한번 달아가지고 이렇게 또 해. 그러면 그 두 지점의 교차 지점 거기가 무게 중심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 중심 찾아내면 되고요. 그러면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키가 2m가 넘지 않는 이상 무게중심이 1m도 채 안 나오죠. 1m라 치자. 무게중심 1m. 지구의 무게중심은? 지구 반지름? 6,400km예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하면 빵빵빵 더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야? 640만 미터네요. 그럼 여기다가 야 정확하게 계산해야지. 64빵빵빵빵 1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굳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6,408km까지는 거의 그냥 6,400으로 씁니다. 8km는 또 뭘까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가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6,408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서 6,408을 쓰나 6,400을 쓰나 그게 그거라는 거지. 그래서 고를 때는 여러분 뭐 그냥 다 지구반지로 계산하시면 돼요. 별 차이 안 나니까. 근데 이건 아니에요. 뭐 인공위성의 높이가 네, 지구로부터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때는 이거 1,000이잖아. 그럼 이때 만일력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6,400 쓰면 안 돼. 얼마로 써야 돼? 7,400으로 계산해야지. 이건 무시할 수 없죠. 네.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중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중력을 많이 받아요? 지표면에서 중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가면 갈수록 네, 중력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네.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아? 그런 얘기고. 네,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그 다음 얘기. 중력에 의한 운동 상태의 변화. 당연히 중력이라는 게 있으면 중력 가속도가 있고요. 중력 가속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중력 가속도가 지금 뭐 9.8이라고 했다. 그럼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잠깐만 나 하나 먼저 조금 쓸게. 오늘 나중에 이어서 2교시 때 쓸 건데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또 헷갈릴까봐 같이 적을게요. 가속도의 정의가 있고 이 두 개가 달라요. 이건 가속도의 정의고 이건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건데 가속도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가속도란 어떻게 계산한다고? 시간분의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하는 게 가속도의 정의이고요.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면 요거는 실험을 통해서 가속도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 값을 통해서 찾아낸 건데 가속도라는 것은 n분의 f래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속도가 뭐에는 그러니까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뭔 말이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힘에 비례하고 m이 뭐냐? 질량이야. 질량에는 뭐 한다는 거야?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당연하겠지.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우리가 힘을 좀만 주면 어떻게 돼? 가속도가 살짝 변하고, 그지? 막 힘을 엄청 세게 주면 속도의 변화량이 어떨까? 훨씬 더 크겠죠? 즉 힘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량인데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 네, 이거 실험을 해보면 당연히 안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그럼 힘을 고정시키고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보시면 똑같은 힘을 줬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물체를 밀었을 때와 엄청 무거운 물체를 밀었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도 변화가 잘 안 생겨.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읽을 수 있죠? 네, 주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고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라는 법칙을 알아냈다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요. 분수가 싫어. 그래서 F는 MA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많이 외워요? F는 MA. 네, 좋아요. 그래서 F는 MA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뭐라고 썼어요? F 중력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F는 또 뭐라고? 모든 힘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모든 힘은 M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뭐라고 쓰면 되겠어? MA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상에서의 중력을 표시할 때 또는 어떤 행성에서의 중력을 표시할 때 중력은 어떻게도 쓰냐면 MA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G를 쓴 거죠. A 대신에 뭘 쓴 거라고? G. 그래서 G를 특별히 뭐라고 불러? 중력 가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1kg의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주면 중력이 나와버리는 거죠. 말 이해되지? 그럼 10kg에 9.8, 그럼 10kg짜리 물체는 지구 얼마의 힘으로 당겨요? 98N으로 당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된 거지? 네. 아,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되니? 네. 그래서 모든 물체가 중력이 똑같진 않아요. 모든 물체가 뭐는 똑같지 않습니까? 중력이 똑같진 않아요. 물체마다 질량이 다르다고 한다면, 물론 질량이 같으면 중력이 똑같아요. 근데 질량이 다르다면 중력도 다 달라지겠죠. 뭐 다른 말에서 그런 거 자꾸 물어보는데, 야,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져, 가벼운 물체가 먼저 떨어져? 근데 동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동시 떨어지는 것도 이 이유예요. 네. 가속도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g짜리가 있다. 1kg짜리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N의 힘으로 밀었다. 그럼 가속도 얼마야? 또 까먹었지. F는 뭐라고? ma. 그러면 8N이 힘이야? force. 얘는 뭐야? 질량 m이야. 그러면 얘 가속도 얼마 나와? 8m/s 제곱 나오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8N을 갖다가 내가 2kg짜리한테 줬어. 그럼 얘 가속도 얼마 나와? 얘는 4m/s 제곱 나오겠죠? 왜 이렇게 가속도가 줄었어? 아니, 질량이 커져서 그래. 같은 힘으로 밀더라도 질량이 더 커지면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이럴 수 있을까? 야, 그러면 2kg짜리를 만약에 얘를 먼저 보자. 얘가 8m/s 제곱이 나오려면 얘는 얼마의 힘을 줬어야 된다는 거야? 16N의 힘을 줘야지만 이렇게 나오겠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 지구에 1kg짜리가 있어. 그 다음 여기는 2kg짜리야. 중력 먼저 볼게. 우리가 중력, F 중력 어떻게 쓴다라고 했냐면 ma 대신에 mg로 쓴다고 그랬어. 그럼 1kg짜리는 얼마의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겨? g가 9.8이니까 요거 9.8N으로 잡아당겨. 그럼 2kg짜리는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겨? 훨씬 더 센 힘인 19.6N으로 잡아당겨. 질량이 클수록 뭐가 세지는구나? 잡아당기는 중력이 커지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약에 문제 나오면 A와 B 중에 어떤 애한테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 B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은 A와 B 중에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큽니다. 그죠? 그런데 계산. F는 ma라며. 그러면 9.8N이 누구한테 작동됐어? 1kg짜리한테 작동된 거야. F는 ma. 그러면 A는 얼마여야 된다? 9.8. A가 9.8이어야 된다. 그래서 9.8m/s 제곱으로 얘는 속도가 변해. 그러니까 힘이 9.81N인데 질량이 1kg이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9.8m/s 제곱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쪽은요? 19.6N이잖아. 근데 몇 kg짜리한테 작동했어? 2kg. 그럼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얼마 나와? 9.8. 가속도가 2배가 아니라 똑같이 가속도는 얼마가 나온다? 9.8m/s 제곱이 나온다는 거지. 즉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도 커지지만 질량이 크니까 가속도의 변화를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라는 거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아까 식으로 다시 적어드리면 A는 m분의 F인데 F가 커질수록 m도 커진 거잖아. 둘 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 결국 가속도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걸 발견한 거죠. 지구상에 떨어지는 물체는 전부 다 똑같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더라. 가상현실인가? 네.
물론 뉴턴 그런 말은 안 썼습니다만, 네. 누가 프로그래밍 한 것 같아. 모두 다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떨어질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걸 찾아낸 거죠. 됐죠? 네, 다음. 자, 3번 중력과 역학 시스템. 여러분 중력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 너무나 익숙해서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망각하죠? 네, 사실은 우리가 중력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동동동 떠서 다녀요. 네, 유령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 붙어서 다니는 이유는 지구가 끊임없이 나를 뭐하고 있기 때문이냐?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허공을 막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이제 그래서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한다. 오, 왜 그런 거야?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번지 점프 뛸 때 각서 쓴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나 만약에 잘못돼서 고무줄이 끊기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을 하여도 그 번지 점프를 그 해준 그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아요. 네. 번지 점 그리고 보험 약관에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클라이밍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든지 뭐 이러다가 추락해서 죽잖아요. 그거 사망보험금 안 나옵니다. 네, 왜 이런 걸 하는지 무서워. 네.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한데, 네, 보험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요. 그다음 여러분 기상현상도 얘도 중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비가 떨어지는 건 지구가 잡아당겨서 떨어지나 보다. 눈 내리는 것도 지구가 잡아당겨서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바람 부는 것도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왜 불죠? 비열의 차이. 좋아요. 야, 육지가 있어. 그지? 그 다음 뭐가 있어? 바다가 있어. 근데 물이라는 애가 물이 비열이 4.2 줄 퍼 그램 정도 되거든요. 칼로리로 하면 1이에요. 칼로리로 하면 1인데 줄로 따지면 한 4.2 정도 나옵니다. 근데 금속들, 특히 이렇게 육지에 있는 흙들, 얘가 물보다 비열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해가 빡 떴어. 아, 뜨거! 누구 쪽이? 육지가. 그래서 빨리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럼 따뜻해지면 팽창을 하고, 팽창을 하면 질량은 그대로지만 부피가 커졌거든.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단 말이야. 가벼운 애들은 어떻게 돼? 위로 뜨고, 상대적으로 덜 따셔진 애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이 15도씨에서 출발을 해. 얘도 15도씨에서 출발을 해. 그래서 15도씨에서 출발했는데 얘는 17도씨가 되는 거고, 얘는 15도씨에서 출발했는데 22도씨가 된 거야.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누가 더 뜨거워? 얘가 더 뜨겁네? 그래서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덜 뜨거워진 얘는 차가우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지. 그래서 낮에는 주로 어디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해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밤이 되면 또 반대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 즉 밀도에 따라서 가벼운 게 위로 뜨고 무거운 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것도 역시 무슨 현상이야?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만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식물들도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기로는 선충이라는 애가 있어요. 기생충이 아니고 그 선충 중에 일단 식물 먼저. 화분이죠. 화분을 엎었어요. 식물이 원래 이렇게 자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엎어뜨린 거야. 근데 참 사람 성격도 이상하지. 이걸 엎었으면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안 세웠어. 그냥 냅뒀어. 이 상태로 길러.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로 나오는 뿌리가 자꾸 밑으로 이렇게 자라요. 그 다음에 이 줄기는 이렇게 휘면서 자라요.
누구도 중력을 감지한다는 거야? 식물들도 중력을 감지합니다. 네. 그러면 동물 중력 감지하지, 식물도 중력 감지하지. 그럼 다른 생물도 감지하려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선충도 감지한대요. 그 저기 엘레강스 선충이라는 애가 있어요. 엘레강스가 뭐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아한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 하나도 안 우아해요. 네, 안 우아하는데 선충이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어. 약간 지렁이 같이. 크기는 한 1mm 정도 돼요. 여러분 자의 눈금 하나 정도? 네, 그 정도 되는데 이걸 현미경으로 확대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얘가 왜 엘레강스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얘가 이제 기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반원과 반원을 정확하게 그려줘요. 요렇게 반원을 싹 정확하게 그리면서 가요. 네,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딱 보고 오, 곡선이 되게 우아한데? 그러면서 얘한테 이름을 엘레강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참 과학자들은 장명 센스가. 그래서 요걸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원래는 엘레강스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왜 엘레강스를 그렇게 번역했을까? 예쁘다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예쁜 꼬마 선충이에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어요. 예쁜 걸로? 아니요. 얘가 사람 외에 우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활한 생물이에요. 사람 빼고. 네, 사람이 이제 우주에서 가장 오래돼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라 요 엘레강스 선충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주에서 키웠어요. 근데 얘가 중력을 느낀대요. 네, 뭐 실험 데이터가 있던데, 하여튼 뭐 그래서 뭐 별의별 참 실험을 우리가 다 합니다만,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선충들도 일단은 중력을 느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인공위성이 지구주를 돌아요, 달이 지구주를 돌아요. 이거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유낙하 운동은 다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죠. 자,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뭐냐면 어떤 물체를 수평으로 던질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던진다고? 수평.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할 때 얘를 여러분 한 번에 대답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한 번에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일단 첫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놓았을 때 무슨 운동을 하죠? 자유낙하 운동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 이쪽 방향인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수평 방향이라고 하고 요거는 수직 방향이라고 안 하고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직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구가 있을 때 얘가 지금 이게 수평일 텐데 지표면에 대해서 수평이죠. 그런데 얘는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 놓으면 요 방향으로 떨어지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은 자기의 지표면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서로 평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그럼 떨어져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바로 뭐야? 이게 글쎄요. 이거는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그래서 수직 방향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수평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연직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직 방향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어느 방향이라는 거야?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뜻이야.
연직 방향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연직 방향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정확하게 자유 낙하 운동을 해요. 여러분 자유 낙하 운동은 뭐가 일정합니까? 일정한 게 있어요? 있죠.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일단 속도.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속도는 계속 뭐합니까? 증가할 겁니다.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일정하죠.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니?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연직 방향만 봤을 때는 직선 운동 맞아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포물선 운동입니다. 이 움직이는 궤적은 조금 이따 그려드릴게요. 다음 수평 방향 성분은 그럼 어떻게 되죠? 수평 방향 성분은 자 수평 방향으로는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해요. 야 등속도라는 말이 뭔 말이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속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속도가 일정해요. 요것만 대답해주고 마칠게. 야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돼? 속도의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어. 가속도가 얼마야? 0이야.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